네, 안녕하십니까.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를 하는 바른시원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시그넷 EV라는 이제 회사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 회사는 사업을 하는 게 이제 전기차 충전소를 제조하는 업체이고요. 제가 이제 이 회사를 이제 찾게 된 거는 우선 제가 원래는 차가 없거든요. 차가 없어서 이 주유소에 갈 일이 없는데 어떻게 차를 좀 몰 일이 있어가지고 주말에 차량을 몰 일이 있어가지고 차량을 운행하고 이제 주유소에 갔는데 제가 갔던 주유소에 그 전기차 충전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해가지고 이제 한번 갔죠. 이제 제일 궁금한 건 제조사가 좀 궁금한 거죠. 어떤 회사에서 이런 걸 만들까 해서 찾아봤는데 앞에 뭐 여러 가지 글자가 많았는데 여기 제조사가 여기 있진 않고 제가 이제 뒤로 한번 돌아가서 보니까 이 뒷면이죠. 뒷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 오는 날이었는데 이 뒤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봐가지고 사진 찍어 온 건데 제조 판매 회사가 아까 얘기한 이제 시그넷 EV라는 이제 회사고요. 이제 우리나라 회사고 제조 국가는 그래서 이 회사를 찾아보니까 상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근데 보시면 이제 코넥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아마 많이 들어보신 거는 뭐 코스피나 이제 코스닥 시장에 우리가 주로 투자를 하는데 이 코넥스도 우리 MTS나 뭐 HTS 통해서도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코넥스 시장의 뭐 차이라고 하면은 우선은 이제 아마 상장 요건이 아마 다를 거예요. 뭐 코스피, 코스닥, 이제 코넥스. 근데 뭐 그냥 뭐 그렇게까지 뭐 투자 입장에서 뭐 봤을 때는 그냥 뭐 코스피가 큰형이고 이제 뭐 코스닥이 뭐 둘째형, 뭐 중간, 그리고 코넥스 이제 막내 정도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회사 일단 보시게 되면은 2021년 1월 22일 기준으로 한 1,475억 정도 하고 뭐 주가는 29,950원 정도 하네요. 그리고 최근 이 뭐 현대차도 그렇지만 이제 전기차 섹터가 굉장히 작년도 이제 코로나 끝나고 거의 한 뭐 4분기 때 엄청 많이 그런 이슈가 좀 되면서 성장을 했잖아요. 이 회사도 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뭐 원래는 4,000원 했던 거네요. 2017년에 4,000원 했는데 지금 33,000원까지 최근에 올랐다가 이제 지금 29,000원, 3만원대까지 떨어졌었고 최근 불과 작년도 뭐 이게 한 가을 정도 됐을까요? 한 가을 뭐 11, 12월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날짜는 제가 정확히 체크가 안 되는데 뭐 그때 이후로도 2배가 오른 거죠. 13,000원 하던 게 이제 3만원 가까이 간 거니까 2배까지 최근 100배 이상, 100% 이상 성장을 몇 개월 만에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이슈가 늘어나면서. 근데 시가총액이 아직 1,475억이고 뭐 이따 뒤에도 나오겠지만 뭐 성장성이 충분히 있는 회사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제 코넥스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 이제 코넥스를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하려면은 뭐 상장 요건이나 이런 건 아마 회사가 체크해야 되는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는 여기 투자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뭐를 좀 주의해야 되고 뭐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가 봤더니 여기는 이제 코넥스 시장을 투자하려면 기본 예탁금 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19년 4월 22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는 내 주식 계좌죠. 내 그 주식 계좌 어카운트에 주식이던 아니면 뭐 예수금이던 이게 포함해서 합계가 그날 이제 밸류를 해가지고 1억 원이 넘어야지 이제 코넥스 시장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이 됐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코넥스 시장에 대한 좀 약간 활성화, 투자를 더 많이 늘리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2019년 4월 22일 기준으로 뭐 주식으로 가지고 있던 예탁금으로 가지고 있던 3천만 원까지 그 요건을 좀 인하해 준 거죠. 그래서 일반 투자자의 진입 기준을 완화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이 코넥스 기업을 투자하고 싶은데 내 전체 주식 계좌에 주식이던 뭐 예탁금이던 그 합계가 뭐 밸류가 3천만 원이 안 되면은 투자를 할 수 없는 거고요. 그게 넘어야지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어떤 뭐 이렇게 가장 크게 보는 이제 세 가지 포인트죠. 뭐 이것만 짚고 넘어가도 끝날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이게 전기차 충전소가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될 거다. 왜냐면 지금 전기차가 저도 그 파란색 그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자동차를 지금 심심치 않게 많이 보는데 그리고 가끔 이렇게 지금 그 주유소에 가면은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이제 전기차 충전소가 늘어날 거고 지금은 뭐 거의 한 뭐 9대1, 10대 1의 비율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휘발유 그 충전소하고 이 전기차 충전소 그 기기가 그렇게 차이 난다 그래도 점점 이제 전기차 충전소가 늘어나겠죠. 교체가 이제 되겠죠. 휘발유 충전기 그 기기에서 이제 점점 전기차 충전소 기기가 더 많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니까 아마 그만큼 업체가 이 시장에서 좀 성장을 하고 이 시장의 업황이 커진 거에 따른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이 회사가
코넥스라 그랬잖아요. 이제 아까 얘기한 코넥스, 코넥스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익단이 계속 좋고 성장을 하고 시장에서 이슈가 많이 돼서 코스닥 이제 상장 여건이 이제 된다라고 하면은 이전 상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코스닥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때 아마 좀 뭔가 왜냐면 투자가 더 쉬워지는 거잖아요. 저런 어떤 기본 예탁금 제도 없이 바로 이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다 그러면 더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좀 회사의 어떤 가치나 밸류 같은 것들이 좀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솔직히 저는 그때 매도를 내가 만약 그 투자를 하고 있다라 그러면 그때 한번 매도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의 또 중요한 현황은 회사가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밑에 이제 같이 설명드리겠지만 아직 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아직 다 이렇게 팔고 순이익 단위에서는 돈을 못 남긴다는 거죠. 왜냐면 차입금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회성 비용이나 연구개발비로 들어가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아마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적자라는 게, 특히 코넥스 기업은 정보를 얻기가 힘들죠. 어떤 리포트도 거의 잘 안 올라오고 시장에 그렇게 관심을 받기 좀 힘든 그런 이제 기업이죠. 왜냐면 코넥스 시장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투자할 때 더 조심해야 되고, 제가 예전에 그 코넥스 기업 기업 탐방도 가본 적이 있는데 이 기업 말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기업이었는데 그 담당자가 얘기하는 게 상당히 실제 회사의 어떤 마지막 이렇게 제가 연말 이제 1년 후에 이제 감사보고서 나오는데, 사업보고서 나오는데 그때랑 차이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1년 후에나 제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였는데, 만약에 그 얘기만 고지고대로 믿고 잘못 투자하는 이런 경우도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좀 꼼꼼하고 회사를 잘 알아야지만 좀 위험성이 적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 일단 보시게 되면 이 회사가 2006년도부터 전기차용 충전기 연구개발했다라고 나오니까 벌써 한 15년이 된 거죠. 업력이 15년 되고 2011년에 일본 이제 차대모 인증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100kW나 350kW급 초그속 충전기 개발 양상에 성공해서 지금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최초로 배터리 냉장형 급속 충전기 개발에 성공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설명을 드릴 텐데, 회사가 일단 하고 있는 것들이 전기차 충전기를 국내 최초로 일본에 이제 차대모 인증 받았다는 거고, 국내 최초, 그리고 세계 세 번째로 미국 UL 인증, 그 다음에 유럽 서티피케이트 인증해가지고 이거 인증 받아야지 아마 수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내 유일의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라고. 근데 이거는 이제 2017년도 보고서라서 그 이후에 이제 국내 업체들이 더 나왔는지는 솔직히 저도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봤지만, 회사가 이런 전기차 충전기에서는 굉장히 먼저 사업을 시작하고 좀 앞서 있는 회사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해외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판로를 만들어 놓고 2017년 8월 30일에 이제 코넥스 시장에 상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표준 인증 및 매칭 테스트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다양한 그런 회사들이 나와요. 이제 일본 차대모 인증 받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차대모 1.2 그 인증, 그 이후 것도 인증 받았다라고 나오고, 회사 보면 닛산 쪽에도 매칭 테스트 완료, 현대 기아차 상용 매칭 테스트 완료. 매칭 테스트는 그 전기차하고 이제 충전을 연결하는 이제 커넥터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콘센트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아무튼 연결할 수 있는 이제 충전, 케이블을 연결하겠죠. 그게 이제 테스트가 완료됐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한마디로 그러면 이제 닛산이며 현대며 기아차며 이 시그널 EV 통해서 이제 충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규격이 맞다라는 거니까. 그럼 유럽 규격도 인증받고 미국도 인정받고 GM 쪽도 매칭 테스트 완료했고, BMW, IW도 전기차 매칭 테스트 완료했고, 그리고 BMW에서 이거 완료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걸로 나오겠죠. 요 매칭 테스트 방법으로 나올 테니까 BMW 다 따라가겠죠. 그리고 포드 쪽도 했다라는 거고, 폭스바겐 쪽도 했고, 혼다 전기차 매칭 테스트도 완료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차량의 판매량이 많은 회사들이죠. 그런 이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의 매칭 테스트를 이미 다 완료해놨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더 보는 게 여기 세계 최초 350kW급 대용량 충전 시스템 미국 규격에도 적용했으니까 미국 쪽에서도 이제 아마 그 충전기를 아마 사용할 수도, 충전소를 이제 수출할 수도 있겠죠. 전 세계적,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수출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까지 보면서 솔직한 말로 이제 좋죠. 물론 이제 전기차 이제 충전소는 분명히 늘어날 거고, 앞으로도 시장이 지금 이제
초입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늘어날 건데, 문제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커버리지가 생기겠죠. 이제 충전소가 이제 전기차 충전소로 많이 바뀌게 되는 시기면은 더 이상 회사에 어떻게 보면 이제 충전소가 매출이 안 늘어난다 그러면 좀 위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9년 7월에 보면은 이제 뭐 세계 최초래요. EV에 폐배터리를 활용한 ESS, 이게 이제 에너지 저장 그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연동 100kW 충전 시스템 차데모 인증이 또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니까, 일단 차데모는 도쿄전력이 개발한 급속 충전기의 규격이라 해서 요 규격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급속 충전기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아까 얘기한 폐배터리가, 그러니까 우리 이 스마트폰이랑 똑같이 보면 돼요. 스마트폰도 오래 쓰면은 충전을 해도 이제 빨리 배터리가 소진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배터리를 좀 바꾸기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자동차 배터리도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충전을 많이 했다고 사용하다 보면은 실제 초반에 그 배터리의 효율보다 한 70% 이하로 이제 떨어질 수가 있나 봐요. 그러면 이제 오래 쓰게 되면, 그러면은 어떻게 고출력을 내야 되는 자동차 배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운명을 다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폐배터리들은 따로 이제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개발해가지고 이제 마이크로 모빌리티용이라 그래서 어떤 뭐 이동 시스템에 쓸 수 있는 이제 뭐 충전기처럼 쓰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캠핑장 갈 때 이런 걸 가져가서 뭐 전력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이제 이런 시장에 사용할 수 있게끔 회사가 또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은 뭐 꾸준히 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폐배터리는 계속 나올 테니까, 그거를 이제 뭐 세계 최초로 해가지고 지금 뭐 ESS 마이크로 모빌리티로 쓸 수 있게끔 이제 회사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품 라인업은 이제 회사 거 볼 텐데, 이제 초고속 라인업이라는 게 있고, 여기 뭐 350 넘어가고 뭐 300, 200 되는 거죠. 그리고 급속 제품 라인, 여기는 한 100kW대 이런 급속이 있는 거고, 또 완속은 한 7kW대 뭐 이런 완속 제품들 세 개 제품 라인 다 가지고 있는데, 이 70kW를 만약 배터리를 충전한다, 그리고 한 80% 정도까지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보면은 이 완속 쪽이죠. 7kW 되면은 한 480시간 걸린다고 하고, 뭐 50kW, 여기는 한 100kW대죠. 보통 이제 100kW대랑 뭐 350kW대까지 있는데, 그럼 뭐 34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10시간 정도 이게 이제 많이 팔리겠죠. 뭐 어떤 충전할 때 안정성이나 그런 것만 인정이 된다 그러면, 자동차 이런 충전하는 사람들은 시간 짧은 게 좋죠. 빨리 충전돼야지 또 운행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 앞으로 시장은 분명히 이제 초급속 제품 라인 쪽으로 이제 갈 거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다행인 거는 이 아까도 얘기한 이제 급속이죠. 이제 50kW, 아까 얘기한 50kW, 뭐 100kW, 뭐 350kW까지 다 해당되는데, 그쪽에 대한 전체 회사 매출 비중이 총 82%까지 되는 거죠. 한 345억이니까 뭐 35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 매출에서 한 82억이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선호하고 시장성이 있는 그런 급속 충전기 쪽으로 맞춰져 있다는 거고, 이제 완속 충전기가 한 18억 정도고 한 4% 전체 매출에, 그리고 기타 다른 아마 뭐 부속품이나 이런 거일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한 14% 정도 전체 매출에서 이제 차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는 2016년부터 매출이 이제 뭐 2017년도부터 이제 급속하게 늘었죠. 전기차 모델이 나오고 이제 하면서 시장에서 좀 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2017년도부터 이제 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 2019년도에는 좀 매출이 좀 떨어졌네요. 그리고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생각보다 이제 시그널 EV가 이게 뭐 리포트 찾기가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잘 찾으시는 분도 많을 텐데, 뭐 생각보다 나와 있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좀 회사 현황을 알기가 좀 힘든데, 여기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 회사가 국내 전기차 충전기 점유율 중에 70%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점이 넘어가는 거고, 이 정도면은 이 전기차 충전기가 늘어나는 시장이 도래한다 그러면은 회사는 뭐 시장의 70%를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도움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인증을 받아가지고 수출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매출은 아까도 얘기하지만 뭐 2016년도 뭐 50억에서 뭐 현재 2019년도 424억까지 됐고, 아마 올해는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다행인 것은 이제 영업이익단으로는 그래도 적자가 아니고 수익을 내는, 뭔가 판매를 하면은 영업의 비용을 빼면은 돈은 남는다, 다행히. 근데 순이익 쪽에서는 아마 뭐 채무가 있거나 뭐 이자비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뭐 일회성 비용이나 뭐 이런 비용 때문에만 좀 순이익이 좀 이제 적자가 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마 매출액이 이제 늘어나면서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랬는데 그래서 꼼꼼히 봐야 되는 거죠. 예, 순이익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오니티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메리츠 증권에 나와 있는 건데, 뭐 현대차 그룹이 19년 9월에 20% 지분을 확보해서 파트너로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유럽 주요 고속도로에 따라 400개 이상의 충전소를 구축한다라고 얘기하고, 예, 아까도 얘기한 350kW 거 충전기 설치할 계획인데, 아마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뭐 쓰지 않을까, 쓰기는 입을 거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모르죠. 뭐 다른 데 거 쓸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회사는 여건에 돼 있는 거죠. 350kW 초급속 충전기의 제품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시장이 이제 EV고라는 이제 미국 자동차 협회에서도 뭐 150에서 350 초고속 충전 인프라를 확대할 거라고 얘기하죠. 여기 똑같은 거는 다 이제 초고속 충전기예요. 150이나 뭐 350 넘는 이런 고속 충전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시장은. 그래서 아마 이렇게 시장이 점점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또 글로벌 전기차 충전 인프라 프로젝트라 해서 뭐 이제 EA라 그러네요. 일렉트리시파이 뭐 아메리카라고 돼 있는데, 뭐 폭스바겐 그룹에서 설립한 자회사인데, 뭐 세 번의 사이클에 나눠 가지고 이제 3억 달러씩 투자를 한다는 거죠. 3억 달러씩 투자를 하니까 이게 3천억인가요? 3천억? 뭐 1,000원이라고 치면 1,100원 치면 3,300억 정도 되니까 한 뭐 이래저래 한 1조가 3억 달러 예산이 투입되고, 죄송합니다. 사이클이 4번이네요. 4번이니까 뭐 이게 이제 1조가 넘어가겠네. 뭐 1조 한 5천억 정도 될까요? 뭐 그 정도 10년 동안 이렇게 이쪽 부분에 이제 전기차 보급률 높을 때 이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이렇게 투자하겠다라는 거죠. 계속. 그리고 이제 충전기 핵심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경쟁력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회사가 좀 장기적으로 이 시장이 좀 커지고 있어서 분명히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작년도 2019년도 죄송합니다, 이제 재작년이네요. 2019년도에 한 400억 정도의 매출을 했는데, 2021년 올해는 한 1,000억 정도를 매출할 거라고 생각하고, 영업이익은 뭐 110억 정도 예상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거의 영업이익단이 한 10% 이상은 나와야 되는 거죠. 매출에서 11%니까요. 뭐 이렇게 된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시그널 EV의 실적 전망을 또 이제 보여줬는데, 2020년도 아마 지금 이제 이 사업 보고서가 아직은 안 나와서 이제 알 수가 없지만,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작년도에 한 420억 했지만 2020년도에 2019년도에 420억 했지만 2020년도에는 한 600억 정도 예상한다는 거고, 영업이익단이 굉장히 10% 이상으로 좋아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2021년도에는 한 매출액이 한 뭐 100억 정도 100억 정도 이렇게 한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영업이익률은 뭐 10%니까 죄송한데 이게 100억이 아니고 이게 10억 단위일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보니까 이미 340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9년에 424억을 했었죠. 424억을 제가 했기 때문에 이거 아마 보고서가 억 원이 아니고 제가 볼 때 10억 단위일 것 같아요. 이게 아마 1,000억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1,000억 정도 아마 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이 보시면 아직까지는 이제 1.2%거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한 18억 마이너스라서, 이거 되게 꼼꼼하게 좀 이제 회사 이번에 이제 사업보고서가 나온다 그러면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보고서에 뭐 얼마나 매출이 정말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이익률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를 좀 꼼꼼하게 체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그널 EV 최근에 이제 많이 좀 늘었죠. 많이 늘었는데 지금 1,475억이잖아요. 근데 이 회사 얘기대로 정말 한 1,000억 정도를 하고 뭐 11% 나와서 110억 정도, 110억 정도를 한다 그러면은 뭐 영업이익이 110억 정도 나오면 이게 한 14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거의 이제 1,400억이니까. 이 전기차라는 어떤 그런 요즘의 섹터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멀티플 밸류를 높게 받고 있잖아요. 왜냐면 미래에 굉장히 그 시장이 열릴 거를 이미 가져와서 뭐 퍼가 50% 넘어가거나 뭐 순이익으로 기준했을 때 뭐 멀티플이 뭐 50배에서 70배 넘어가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직 시그널 EV는 뭐 코넥스여서 그럴 수도 있고, 아직에선 그 영업이익 매출에 비해서는 저는 저평가라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전에도 이제 테이펙스라는 이제 회사도 봤었지만, 이 전기차 섹터 중에서
이렇게 좀 아직 멀티플이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기업을 좀 찾는 면은 좀 좋지 않을까. 이 시장이 이제 어차피 이거는 뭐 정해진 미래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 좀 재무제표 중에 몇 가지 한번 특이사항 같은 게 있어서 한번 봤는데, 우선 이게 1년마다 이제 이 사업보고서를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코넥스 시장에서 분기마다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거 일단 비교하고 2020년도 거 나오면 다시 또 봐야 되겠죠. 이제 거기서 비용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 영업 외 비용이죠. 영업 외 비용이 이제 이 비용이 이만큼 이제 까지니까 그래가지고 단기 순손실이 순손실입니다. 18억 마이너스라는 거. 이게 이제 플러스가 아니고, 그리고 이 가로 쳐 있는 거 있죠. 가로 쳐 있는 건 마이너스라는 뜻이고, 그래서 단기 순손실이 손실이 18억이 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8억이 났던 이유는 이제 영업 비용이 마이너스 52억이 됐기 때문인데, 비용이 이제 52억이 들어간 건데, 그 중에서 좀 한번 이제 찾아보니까 이 무형자산, 손산차손이라고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한 9억 정도. 그래서 요거 보니까 이거 한번 찾아봤더니 무형자산 중에 산업재산권이 손상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손상이라는 뜻은 기존에 이제 산업재산권이 인정받았는데, 뭐 시장에서 뭐 이 재산권이 별로 중요한 가치가 없거나 뭐 흔해졌거나 아니면 뭐 이 재산권에 뭐 소멸이 됐다거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지금 이제 요런 손상차손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파생상품 평가 손실인데, 이게 제일 크죠. 뭐 52억인데 전체 비용 중에서 영업 외적으로 나가는 이제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한 20억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파생상품 평가 손실은 이제 대부분 아마 CB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보니까 전환사채죠. 예. 컴포터블 본드, 예, 전환사채가 이 회사 보면은 뭐 되게 많아요. 예. 뭐 1회, 뭐 2회, 3회, 4회, 5회, 6회까지 있고, 그래서 최초 전체 이제 6회까지 발행했던 전환사채, 예, 돈이 필요해서 이제 사채를 발행한 거고요. 뭐 이자를 주면서 나중에 이제 그 전환하는 거죠. 주식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게끔 또 권리를 주는 건데, 이게 발행한 게 총 6회에 걸쳐서 발행한 게 275억이거든요. 275억이고 중간중간 뭐 사채를 갚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전환사채가 이 전환 청구가 가능하게 돼서 이제 청구가 된 걸 수도 있고요. 주식으로 전환된 걸 수도 있고, 그렇게 돼서 일단 지금 남아있는 미상환 사채가 181억이거든요. 근데 이게 기준이, 이 사업보고서는 이제 2019년 12월 31일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새로운 사업보고서는 나오려면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2020년 12월 31일 기준자 그 사업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미상환 사채가 요 181억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또 중간중간 이제 공시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공시사항 보면은 날짜 보시면 이제 2020년 4월 13일이죠. 그래서 이때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5회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여기 뭐 5회차 지금 금액이 한 19억 나와 있는데, 뭐 그 중에서 뭐 10억 갚았다 해서 18억 남았다. 그리고 또 1억 갚았다 해서 17억 남았다. 그래서 요건 이제 17억까지 남은 거고요. 5회차 거는 그래서 중간중간 계속 이제 갚아서 17억까지 남았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발행 후 만기적 사채를 취득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예, 이렇게 나오고, 여기 어떻게 했냐면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했다. 조기상환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이걸 취득을 하고 소각 예정이래요. 그러니까 소각을 했다는 건 이게 이 상환 청구를 했다는 거죠. 채권이 있는데 회사가 이제 돈으로 갚은 다음에 이 사채는 이제 없앴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이거는 굉장히 뭐 주주한테는 좀 좋은 거죠. 뭐 왜냐하면 주식으로 넘어오는 거 없이 이제 돈은 빌렸지만 이제 돈 벌어서 다시 갚았다는 뜻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 5회차 거는 17억까지 줄어들어 있는 거고, 6회차 거는 30억짜리였는데 죄송합니다. 예. 이 30억을 갚아서, 30억 갚아서, 예, 이제 70억까지 줄어들었고, 6월 19일 날. 그 다음에 또 40억을 또 갚아서, 예, 30억까지 이제 줄여놓은 거죠. 그래서 6회차 거는 30억까지 줄여놓고, 똑같이 조기상환 청구를 했고, 이거 취득한 다음에 소각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 주주한테 굉장히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물론 이제 사채 발행한 거는 뭐, 아까도 얘기했던 좋지 않은 부분이죠. 왜냐면 이렇게 전체 나오면 처음에 이제 275억이고, 작년도 12월 기준으로 해서 이제 181억까지 아직 그 미상한 사채가 남아있는데, 아까 얘기한 이 5회차랑 6회차를 좀 갚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적용하면은 이제 109억 정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냐면은 이제 연말에 이 미상한 전환 사채는 이 평가를 다시 하거든요. 그 평가에 따라서 이제 파생상품 손실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가격이 하나가 더 올라가면은 파생상품은 이제 손실로 이제
처리해줘야 되거든요. 좀 복잡하긴 한데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순이익단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이제 파생상품 손실이 이게 이제 줄어들면은 당연히 이제 손실은 줄어들겠죠. 왜냐면 미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채들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조기 상환으로 파생상품 손실은 줄어들 것인데, 문제는 주가 가치가 너무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늘어나는 만큼 이제 손실 반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또 손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조금씩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의 모습은 잘 갖고 있다. 꾸준하게 잘 갖고 소각까지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생상품 평가 손실 이 부분이 저게 이제 아까 100억 정도 109억 정도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다 없어져야지 여기가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 손실이 아니라 이제 단기 순이익으로 좀 바뀌려면 이게 좀 이제 영향을 끼치니까, 가장 많이 끼치죠. 20억이니까 비용 단에서 가장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자 비용도 한 16억 들죠. 이제 빌려놨던 이제 아마 돈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행권이나 아마 금융권에 아마 이제 뭐 차입금 같은 게 아마 있을 건데, 그 비용도 한 연에 한 16억 나간다니까 그것도 이제 꾸준히 좀 갚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장기 차입금이라 그래요. 이제 은행 쪽 우리은행, 뭐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다음 국민은행 뭐 이자를 한 3%대 2%대 해가지고 총 뭐 유동으로 한 15억, 그다음 비유동으로 한 95억까지 빌렸는데, 이게 이제 110억 정도 되는 거죠. 금액이 장기 차입금은 110억인데 20년에 이제 15억 정도 갚을 거고, 21년에 55억, 뭐 22년에 뭐 39억 정도 갚을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계속 꾸준히 갚는다 그러면 이 아까 나왔던 이 영업외 비용에서 이자 비용은 조금씩 이제 줄어들겠죠. 그래서 차입금이 있어서 이게 아마 순이익단에 영향을 좀 아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리고 이자율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계속 갚아야 되잖아요. 차입금 상환하니까 이제 현금 보유도 많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이만큼은 현금은 해마다 이제 차입금 갚아야 되는 거니까 상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또 본 게, 전기차 충전기 지금 생산 능력은 생각보다 높지 않더라고요. 아직 2019년도 기준으로 한 400억이 넘게 매출이 나왔는데, 그래도 한 40% 나왔는데 한 1000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2021년. 그러면 이제 이거 한 400억 이상의 매출이 나오는, 요거 한 2배 정도 되면은 아마 2021년도 말에나 뭐 증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최소 1000억이 아니라 1000억 이상이 되는 아마 그 매출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리 뭐 투자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뭐 그렇게 뭐 당장은 급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생산 능력이나 생산 실적이. 근데 시장이 너무 지금 커지고 있어서 만약에 또 필요하다 그러면 문제가 뭐 현금을 또 뭐 빌릴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저는 뭐 시장이 좋기 때문에 나쁘게는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뭐 나중에는 이제 유상증자를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CB 발행하는 것보다는. 부채를 좀 잡히다 보니까 뭐 둘 다 좋지는 않은데, 현금이 있어서 하는 게 좋은데, 일단은 뭐 유상증자를 좀 발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특히 코스닥 이전을 좀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면서 유상증자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유통주식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우선주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470주 정도가 470주 정도가 보통주로 있고, 그 다음에 우선주가 한 260주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적은 거죠. 굉장히 적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진짜 품절주 같은 현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주식을 한번 가지고 있으면 잘 안 놓을 수가 있는 거죠. 회사 계속 발전하면 이렇게 잘 안 놓거든요. 진짜 주식들이 진짜 좋은 회사면은, 이렇게 특히 코넥스 있고 그러면은 나중에 코스닥 상장할 때나 뭐 이익이 크게 주가가 올랐을 때나 그때 한번 팔거나 대부분 좀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영상을 이렇게까지 만들었고요. 전기차 쪽은 계속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시장이 너무 지금 시총이 많이 올라가는 회사들이 많아서 뭐 또 더 가지만, 그런 회사들이 더 올라가지만 이렇게 손이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멀티플이 좀 아직 저평가 받고 있는 이런 회사들을 좀 많이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 좀 되게 기뻤습니다. 솔직히 한번 전기차 충전을 갔는데 거기에 제조사가 또 코넥스 기업에 상장돼 있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구나, 이런 정보를 알게 돼서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보고서 나오는 게 굉장히 좀 궁금하네요. 그러면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